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팔렌티어 이야기를 한번 당연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코인베이스 이야기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장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미 다 겪으셨겠지만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요 며칠이 개인적으로 봤을 땐 홍다그룹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에버그란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테이퍼링 이야기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장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요 며칠 이틀 한 요 이틀간은 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또 돌아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그죠? 근데 일단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이야기라기보다 저 스스로는 좀 어떤 식으로 느끼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8% 가량 펠렌티어가 빠졌었잖아요. 그때 모든 장이 다 이제 이렇게 빠질 때 8% 정도 빠졌었는데, 사실 큰 감흥은 느끼지 못했고요. 이건 줍줍 찬스다, 오랜만에 세일을 하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로켓맨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느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에 이렇게 열심히 줍줍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주급에서 얼마 정도를 빼서 원래 이렇게 적금 넣듯이 사 모으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샀던 것 같아요. 그때 한 8% 빠졌을 때도. 그 이유를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펠렌티어가 26불에서 28불 동안 이렇게 올라갈 때 26불도 저는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23불에 눈이 너무 익어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26불도 저는 나름 많이 올랐구나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좋은 모습에 더해서 28불, 29불까지 갔었잖아요. 이번에 8% 빠지면서 조정이 들어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거는 8% 빠졌지만 빠진 게 26불이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줍줍하지는 못했고, 그냥 원래 기계적으로 사던 것처럼 그냥 샀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라이브 방송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10%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한 10%는 캐시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나중에 추후에 또 다른 어떤 큰 조정이 좀 올 때,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매년 한 2번 정도 큰 조정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나 한번 좀 풀어볼까, 그때나 좀 총알을 한번 사용을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런 조정이 안 온다면은 딱히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10% 가량 현금 비중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는 제 마음에 좀 평화를 주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항상 요거는 좀 가져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제 스스로의 어떤 전략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 돈은 좀 건드리지 않을 생각이고요. 네, 일단 8% 빠졌을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펠렌티어가 하루 만에 8%만한 어떤 회사의 펀더멘탈로 봤을 때 어떤 가치가 빠질 만한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지극히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조금 흔들리면서 빠진 주가이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고요. 다만 요런 시점이 한 번씩 올 때마다 그런 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펠렌티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어떤 새로운 금융 크라이시스가 올까, 만약에 왔을 때 펠렌티어가 버틸 수 있을까, 요런 걸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느낌으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래서 8% 가량 빠지고 나서부터는 또 펠렌티어가 지금 무서운 기세로 또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26불이었던 게 지금 벌써 27불 중반대인 것 같고, 지금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프리장인데, 프리장 역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곧 또 28불까지 또 금방 치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힘 있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천천히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기세로는 굉장히 빨리 다시 컴백할 것 같고요. 만약에 28불에
조금 너무 빨리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 포지션을 늘리지 못하셨던 분들께서는 요번에 한 8% 빠졌을 때 굉장히 좋은 찬스이셨을 것 같고, 반대로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 팔렌티어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8% 빠졌을 때 조금 마음이 조금 심란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사실 뭐 로켓맨 구독자분들께서는 16불을 버티신 분들이 대다수인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버티신 분들은 뭐 이거는 그냥 뭐 조정도 아니죠, 사실. 그래서 멘탈이 너무 지금 탄탄하시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분들이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1도 안 되고요. 다들 줍줍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반대로 좀 더 내려가면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저는. 아무튼 지금 팔렌티어는 또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틀어가지고 코인베이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코인베이스 뭐 주가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극히 코인베이스를 사용하면서 좀 느꼈던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약간 실망을 좀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라는 서비스 자체. 왜냐면 이게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지금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뭐 폴리시가 바뀌어가지고 그 사용자의 주소를 인증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인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인증 절차를 제가 한 10번째 지금 시도를 했는데 다 이렇게 디클라인이 나오면서 인증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뭐 지금 10번째 시도를 해보면서 이게 왜 안 되는지 그 커스터머 그 서포트를 통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으려고 연락을 10번이나 취했는데 단 한 번도 그 피드백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뭐 코인베이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찾아볼 때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이 커스터머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실질적으로 그 NPS 스코어도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그 커스터머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어떤 블록체인 거래소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거를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런 경험을 좀 겪으면서 퀘스천 마크가 뜨더라고요. 이게 얘네들이 아무래도 그 성장이 굉장히 빨리 되고 있고 유저들 유입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커스터머 서비스 팀 자체가 이거를 다 받아내기에는 힘든 거는 알겠는데, 이게 그렇다고 지금 이대로 이렇게 하나도 대처를 못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코인베이스 트위터에 가면은 이 커스터머 서비스에 대한 문제로 그 밑에 달리는 트윗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코인베이스도 이 부분을 잘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코인베이스 CEO께서 브라이언 이분께서 이제 트위터를 날리셨거든요. 코인베이스 서포트 팀의 규모가 지금 5배로 증가를 시켰고 지금 열심히 고객 대응에 대해서 문제를 솔빙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랑 그리고 제스처를 취했고, 실제로 24/7 서비스 커스터머 응대 서비스를 론칭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빨리 이거를 개선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보이고, 사실 더욱더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었던 이유가 제가 다른 플랫폼 그 크라켄이라는 플랫폼을 혹시나 싶어갖고 한번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디를 만들고 계정을 새로 파고 인증 절차까지 다 끝냈는데 같은 주소 인증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같은 서류를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래켄은 정말 한 5분? 10분 만에 이게 다 완료가 되더라고요. 정말 뭐 어떠한 막힘 없이 정말
너무나 깔끔하게 딱 완료가 돼 가지고 여기서 또 퀘스천 마크가 든 거죠. '이 코인베이스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부터 해 가지고 이거 크라켄이 제가 알기로는 또 IPO를 한 해 만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크라켄이 또 상장을 하게 되고 이러면은 좀 '코인베이스 역시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실망감이 느껴 가지고 이거를 주식을 팔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앞으로 코인베이스를 바라볼 때 이런 문제점이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메인 눈으로 좀 지켜봐야 될 제 나름대로의 엄청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니터링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피드백을 못 받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 반응이 나와줘야 되는데 반응 자체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렇다고 뭐 얘네들이 뭐 전화 서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래가지고 약간 실망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만약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코인베이스 유저로서 저는 진짜 일단 UI랑 UX가 너무 깔끔했고 되게 좋았기 때문에, 쓰기 좋았기 때문에 어떤 좋은 그 코인베이스만의 어떤 엣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크래켄을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크래켄 역시 뭐 코인베이스의 뭐 버금가는 훌륭한 UI UX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전히 코인베이스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크래켄은 뭐 그래도 크래켄 쓰는데 문제가 없었고, 또 굉장히 크래켄이 조금 끌렸던 이유가 지금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가 매수만 되는데 매도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사면은 그냥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크래켄은 뭐 사고 팔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뉴질랜드에서 최소한 투자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 번 더 고려해 볼 만한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베이스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한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